안녕하세요.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정책론 시리즈의 제2강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이란 무엇이며 왜 정책으로 추진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지역화폐 역시 화폐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가 갖는 이제 세 가지 속성들의 기초에서 이 지역화폐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가치 척도의 기능, 그리고 교환 수단 혹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이 있는데요. 지역 화폐는 확실히 세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화폐와 좀 달라서 지역 화폐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라는 표현에 통화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화폐는 좀 물리적인 뭐 직관적인 표현이고 통화는 뭐랄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 통화라든가 뭐 파생 통화라든가 통화량이라든가 뭐 이런 경제학적인 용어들에서 알 수 있듯이 통화라는 것은 좀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본 강좌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운 화폐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지역 통화보다는 지역 화폐라고 칭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뭐 어떻게 써도 뭐 전혀 문제 없는 이런 용어들이고요. 지역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닌 비법정화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화폐는 우리가 쓰는 현금, 즉 한국은행권이죠. 그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화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뭐 사적인 상품권들, 그다음 뭐 온누리 상품권, 그다음에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 지금 없어진 뭐 어음과 같은 특정 부문을 위한 화폐들, 교육이나 복지 바우처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모네로와 같은 암호화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비법정 화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법정 화폐는 사실 뭐 어디서든 쓸 수 있고, 뭐 널리 굉장히 보편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법정 화폐를 쓰면 되는데, 그렇다면 왜 비법정 화폐들이 필요하냐? 거기에는 분명히 법정화폐가 만족시키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안화폐 혹은 대안화폐로서 쓰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보안이나 대안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화폐가 주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화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안화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안화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법정 통화를 두고 이 법정 통화를 썼을 때 뭔가 만족되지 않은 무엇인가를 보완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러한 목적을 기꺼이 합의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회 구성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사회 구성체가 결국은 이 상호 신뢰를 통해서 이 화폐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시키는 이 기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지역 화폐의 가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품앗이 화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생활 공동체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뭐 노동력도 제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이런 활동들을 서로 장려하고 그걸 통해서 이 생활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 생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그 속에는 뭐 경제적인 측면도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목적은 공동체 활성화에 있다고 봤을 때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이 사회 구성체는 소규모 마을 공동체들의 구성원들, 즉 주민들이고요. 이 주민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합의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하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제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탈퇴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러면 자기가 쌓아놨던 품앗이 화폐를 현금으로 다시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꾸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혹은 뭐 바꾼다고 하더라도 뭐
이만큼 쌓아놨지만 그걸 전액 다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을 환전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응집성을 강화시키는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페널티를 부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사실 뭐 이런 속성을 본다면 이 마을 공동체 품앗이 화폐라는 것이 뭐 주민들이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서로 그냥 발행하는 신뢰에 의해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기반이 되게 취약하고 이 화폐에 대한 어떤 이 화폐의 액면가액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자산 같은 것들이 없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되게 취약하고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다양한 대안화폐들의 신뢰가 여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동체 품앗이 화폐에 가까운 것이 이제 레츠라든가 아니면 타임뱅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호혜적인 어떤 서비스의 교환이라든가 뭐 노동 가치를 제공했을 때 그만큼 뭐 시간당 얼마, 시간당 10,000원 이런 식의 뭐 최저임금 비슷한 그만큼의 이 지역 화폐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스위스 비와 같은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들끼리 서로 자신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뭐 대기업으로부터 뭐 돈을 제때 못 받았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지불을 해야 될 때 우리나라 같았으면 옛날에 어음을 많이 썼는데 그 어음보다는 그 어음 비슷한 형태죠. 결국 중소기업들이 서로 믿고 중소기업들끼리 서로 믿고 이런 화폐를 법정화폐 대신 발행해서 서로 약속을 지키고 뭐 이럼으로써 발전한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이제 특이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의 킴가워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의 특징은 가지고 있는 돈을 제때 못 쓰면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마이너스 2%씩 액면가가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빨리 돈을 이제 써서 공동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는 페널티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화폐, 즉 지역 상품권이라는 것은 이 대안화폐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지역 상품권 혹은 뭐 지역화폐는 분명히 그 정의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화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목적은 아까처럼 뭐 자발적인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아니고 분명히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내 지출을 증가시켜서 영내 거래를 활성화시킴을 통해서 영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 정책은 이제 역외 유출이 많은 낙후 지역에서 좀 더 효과적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사회 구성체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는 유저들, 즉 주민들인데요. 다시 말하면 지역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 상품권을 기꺼이 자기가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런 서비스나 제품의 공급자들, 다시 말해서 지역의 상인이나 아니면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이런 지역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이 지자체가 발행하는 이런 관주도의 화폐가 과연 통용되려면 주민들이나 이런 상인들이 이것들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느냐. 그런 합의의 기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전이 또 전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인들의 경우에는 뭐 물건도 사고 이래야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지역 상품권 제도나 정책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개의 퀘스천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세 개의 질문은 첫 번째는 낙후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 지역 상품권 정책을 꼭 해야 되느냐? 낙후 지역이 아닌 경제가 발달된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낙후 지역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은 뭐 서울이나 성남과 같은 데서도 이제 상품권을 발행하죠.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사는 지역에서 이 지역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식의 좀 지역 이기적인 정책을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과제를 이제 논의하면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잘 사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이제 성남에서는 청년들을 이제 주로 많이 본 거죠. 그런 취약계층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취약계층들에게 포커스를 둬서 다시 말하면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어, 즉 다시 말해서 이 큰 대도시권도 이 상품권 정책이 필요한데 다만 낙후 지역과 달리 명시적으로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정책 목적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퀘스천은 자치단체에서 관주도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주민들의 신뢰와 합의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마을공동체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발적으로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관주도로 만약 이런 지역화폐를 했을 때는 과연 이 주민들과 다양한 이 지역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와 합의를 어떻게 끌 것이냐.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으로서는 분명히 이 자치단체가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권위와 신뢰 내지는 뭐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법화라든가 신용카드와 같은 편리한 결제 수단을 두고 굳이 상품권을 사서 쓰고 다 못 쓴 건 환전도 못 받고 이런 일방적인 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과연 쓸 것이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이걸 어그리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사실 이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주민 등의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고 역할을 맡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선행시키고 나서 이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해 왔습니다. 자세한 얘기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 텐데, 다시 말해서, 처음에 상품권을 도입했을 때 지자체는 흔히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인율을 높게 때립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높게 줘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먼저 지역사회가 뭔가 뭐 지역 상생 거버넌스와 같은 형태로 지역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주민 공동체, 마을 공동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생을 하자. 뭐 이런 사회적 합의 내지는 행태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하고 그들에게 각각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의 운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의미하는 사회적 행태적 접근이고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인율에 의존하는 그런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정책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퀘스천은 그렇다면 이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을 정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환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아까 마을 공동체 품앗이 화폐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페널티 같은 것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어, 이, 지역 상품권이라는 것이, 지역 화폐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에 분명히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어, 주민들, 즉 이용자들이 뭐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에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이용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좀 많이 쓰도록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원래 정책 취지인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 페널티라고 굳이 한다면 처음에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을 다 쓰도록 만들어야지 정책 취지가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를 막아서 어, 이, 이 시스템을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이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제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 환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어, 이 가맹점도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이 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면 이 지역 상품권을 환전해 주지 말고 상품권으로 다 결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뭐 지역 외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현금이 필요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가맹점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환전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경우에는 환전을 못하게 하지만 가맹점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할 때 환전을 하도록 해줘야지만 이분들을 보호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래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전은 이용자는 불가능하되 이 가맹점은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환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은 중간에 부도가 나서 뭐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치를 보증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환전을 생각한다면 또 그만큼의 어떤 보증 자산을 담보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보증 자산들을 뭐 어떤 민간 단체나 뭐 이렇게 어, 돈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담보할 수 있느냐? 사실 민간 쪽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공유재산들을 활용해서 이런 보증자산을 맡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편하게 환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이런 보증자산들이 신뢰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책적으로 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좋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지역 화폐를 지방자치단체가 관주도로 발행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것이고요. 이런 우리나라 모델이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기 쉽지 않은데, 뭐 저는 뭐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아니면 뭐 지역 간 불균형 그리고 지역 내 불균형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들이 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이 시스템에 잘 들어와서 참여하고 인정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내의 영구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지역 상품권이 지역 화폐처럼 진짜 돌고 돌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역 상품권 정책을 좀 봤는데요. 어, 보완되는 내용들은 제가 후속 강의를 통해서 좀 계속 제공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늘 하는 거지만 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